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먹으면 더 재밌다 장백준입니다. 여러분 양곱창, 양대창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의 내장사랑은 아주 유명하죠. 구워도 먹고 끓여도 먹고 쫄깃쫄깃하면서 고소한 그 맛 멈출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양대창과 양곱창의 이름에 양은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동물 양을 뜻하는 걸까요? 예전에 제 친구가 양곱창집에서 양곱창이 양의 곱창인지 소의 곱창인지 물어봤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당연히 양이죠 라고 해서 양고기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꺼낸 것에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양은 동물 양이 아니라 소의 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소의 위는 4가지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장 부위가 있어서 먹을 때마다 자주 헷갈리고는 하는데요. 이런 소의 내장도 알고 먹으면 더 재미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먹는 소의 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곱창과 양대창, 가게 간판에 이렇게 써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양곱창이나 양대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소의 위이고요, 곱창과 대창을 함께 양과 구워 먹는다는 의미이지 양의 곱창이나 양의 대창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의 위는 4가지나 된다고 했죠. 소는 반추동물로 반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우제목 중에서는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가 대표적이죠. 소는 처음 풀을 먹게 되면 먼저 풀을 빠르게 삼켜서 제1위, 혹위 혹은 반추위라고 부르는 곳으로 보내 저장하고 미생물들이 이 풀의 소화를 돕는데요. 이곳이 우리가 먹는 양입니다. 이 제1위의 명칭이 양은 맞는데요. 우리가 먹을 때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양, 깐양, 특양, 이 3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렇게 돌기가 많아서 마치 발수건이나 러그처럼 생긴 게 양의 본체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 부르는 이름은 깐양이라고 부르고요. 국밥이나 전골에 자주 들어가는 부위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양이나 특양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위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양긴머리라는 부위입니다. 양긴머리 혹은 반추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인데요. 양에 붙어서 위 내부에서 먹이를 지디겨 소화를 돕고 다시 입 밖으로 내보내서 되새김질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육입니다. 이 양긴머리의 굵은 부분이 특양, 얇은 부분은 일반 양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지만 명칭적으로는 깐양이 양이라고 불리는 게 정확하고 부위 쪽은 양긴머리라고 불리는 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죠. 이 양긴머리는 근육이다 보니까 질긴 풀을 소화시킬수록 발달하게 돼서 곡물을 먹고 자란 소보다 목초를 먹고 자란 수입산 목초우들에게 더 크게 발달해 있어서 수입산 특양이 좀 더 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1위를 알아봤으니까 제2위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제2위는 벌집위 혹은 벌집양이라고 불리는 부위인데요. 곱창 모듬을 시키면 벌집 모양의 무늬가 있는 조금 징그럽게 여길 수도 있는 이것이 벌집위입니다. 맛은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비주얼에 헉해도 한번 먹어보면 반하는 사람들이 많죠. 벌집위는 큰 입자와 작은 입자를 구분해서 걸러내서 큰 입자를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위인데요. 이런 벌집위 특유의 벌집 모양이 이런 역할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벌집위는 구이로도 많이 먹고 국밥에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이렇게 제1위인 양과 제2위인 벌집위에서 반추를 하는데요. 소는 이 활동을 1일하고 6에서 10시간가량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새김질을 마친 소화물들은 제3위와 4위로 가게 되는데요. 이 제3위는 겹주름이라고 부릅니다. 곱창집에서 간과 함께 사이드로 많이 나오는 천엽이죠. 천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죠. 이 겹주름이를 통하면서 주름에 의해 먹은 음식들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 천엽의 기능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천엽은 일반적으로 생으로 생간과 함께 먹는 게 한국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섭취 방식인데요. 중국에서는 쪄서 딤섬으로 먹기도 하고요. 서양에서는 여러 내장 부위와 함께 스튜로 끓여 먹는 형태가 존재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육회로 먹는 편인 거죠. 이 중에 마지막으로 제4위 홍창 혹은 진이, 제일 익숙한 말로 하면 소막창입니다. 돼지의 막창은 직장 쪽을 이야기하지만 소의 막창은 4번째 위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진위, 그러니까 진짜 위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 몸의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위에서는 우리의 위처럼 위산을 분비해서 본격적인 소화를 시작하는 부위이죠. 이 막창의 생김새가 넓적한 것 때문에 특양이랑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양 쪽이 조금 더 서걱서걱한 식감이 나고 막창이 좀 더 쫄깃한 식감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위인 막창에서 이제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순서대로 소장과 대장 순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장과 대장을 지나가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죠. 이 중에서 소장이 우리가 아는 곱창이고요. 대장은 대창을 의미합니다. 곱창은 비교적 얇으면서 곱이라고 하는 꾸덕한 액체가 내부에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곱에서 나오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곱 때문에 오히려 싫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창은 대창에 붙어있는 지방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녹으면서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특징적인 부위인데요. 이 곱창에서 나오는 곱의 정체는 곱창 안에 남아있는 수분과 지방 그리고 소화액의 덩어리입니다. 도축되기 전에 먹은 음식이 남아서 생성되는 게 아니니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창의 지방은 말 그대로 지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창을 구워 먹을 때 지방이 내부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이 지방은 원래 대장의 외부에 있고 이것을 뒤집어서 지방이 내부에 있게 위치시키는 겁니다. 이런 곱창과 대창은 특유의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용하는 부위인데요.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렇게 곱창을 꽈배기처럼 꼬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미국에선 치팅인이라고 해서 흑인들의 소울푸드였다고 합니다. 소시지나 우리나라의 순대와 비슷한 블랙푸딩 같은 요리의 캐이싱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창자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내장 부위들도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발전해왔죠. 위와 창자 쪽은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데요. 이 위와 창자 쪽 말고도 곱창 모듬을 시키면 꼭 같이 나오는 부위가 하나 있죠. 바로 염통인데요. 곱창 모듬에서 살코기와 비슷한 맛을 내는 부위는 이 염통입니다. 염통은 심장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곱창집에서 먹는 내장류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의 제1위는 양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무침이나 국밥에 사용되면 깐양이라고 불리죠. 이 양에 붙어서 되새김질과 소화를 돕는 근육이 양긴머리, 반추근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양긴머리를 양이라고 부르면서 구이 부위로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소의 양은 실제로는 깐양 쪽이고, 이 양구의 양은 양긴머리가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집 모양으로 생긴 제2위인 벌집이 국밥과 구이 모두에 사용되고 쫀득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제3위 겹주름위이자 천엽, 곱창집에서 생선과 함께 생으로 제공되어 사이드 디시의 역할을 많이 하는 재료이고요. 제4위는 홍창, 진위, 가장 익숙한 이름은 소막창. 돼지의 직장 부분인 돼지막창과는 다르게 소의 네 번째 위를 막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곱창은 소의 소장, 내부의 곱은 수분과 지방, 소화액이 뭉쳐진 것이고요. 대창은 소의 대장, 대창 내부의 지방은 대창을 손질할 때 겉과 속을 뒤집어서 외부에 있던 지방이 내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통, 소의 심장이고 근육이 많은 부위이다 보니까 살코기와 같은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소의 내장 부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히려 알게 되니까 더 꺼려하는 분들이 생기진 않았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오늘은 소 내장을 이용한 요리들을 할 건데요. 소 깐양과 구이로 먹을 양긴머리랑 소 대창인데요. 대창은 이벤트로 주시더라고요. 오픈 소대창이라고 잘라서 넓게 펼친 방식인데요. 주로 일본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세척에 사용할 박력 넘치는 박력 밀가루 준비했습니다. 깐양을 먼저 세척할 건데요. 보시면 깐양이 다 잘려있는데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거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질하기 꽤 귀찮아요. 찬물에 3-4번 정도 팍팍 씻어주세요. 이렇게 3-4번 정도만 해줘도 냄새가 꽤 사라지는데, 그래도 내장 부위니까 밀가루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해주도록 할게요. 밀가루를 구석구석 묻힌 다음에 벅벅 문질러주고 한번 씻어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꽤 냄새가 사라지긴 하는데, 대파와 통후추를 넣고 1시간 정도 더 삶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양긴머리입니다. 길쭉한 거 보이시죠? 이것이 제 1위에 붙어있던 양긴머리라는 근육이고요. 구이로 먹을 때 티양 혹은 양이라고 부르던 곳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찬물에 3-4번 씻고 밀가루로 한번 박박 문질러서 씻어주겠습니다. 냄새는 원래도 잘 안 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장 부위는 한 번쯤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겠죠. 대창도 마찬가지로 씻어줄 건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원래 대창의 내부이고요. 겉에 지방이 붙어있던 것이 원래 외부인데요. 우리가 먹던 대창은 이것을 뒤집어서 사용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찬물에도 씻고 밀가루로도 한번 씻는데 지방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조심스레 씻어줄게요. 이렇게 양긴머리와 대창을 세척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 건데요. 깐양 중에 두꺼운 부분은 먹기 좋게 칼집도 내주세요. 대창도 마찬가지로 한입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그냥 구워도 괜찮지만 양념을 만들 건데요. 우선 양파 반개, 다진 마늘 1숟가락 정도랑 생강 10g에서 20g 정도를 갈아줄게요. 그리고 진간장 4테이블스푼과 미림 2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미림의 알코올을 날려주기 위해서 한번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워줄게요. 데운 후에는 한번 식혀줘야 되는데, 요즘 다들 선풍기 있으실 텐데 선풍기에 식히면 금방 식습니다. 갈아둔 채소와 합체시켜준 다음에 설탕을 2.5테이블스푼 넣습니다. 설탕이 뭐 이리 많이 들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한 번에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양념 퍼먹는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온을 1티스푼, 고춧가루를 1테이블스푼 넣겠습니다. 굵은 고춧가루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기름을 1테이블스푼 넣고요.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1테이블스푼 정도 넣고 잘 풀어주세요. 고추장이 풀어질 때까지만 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적당한 통에 담아서 대창과 양긴머리를 넣고 소스를 골고루 넣어가면서 잘 발라주세요. 이대로 오래 재워둘수록 좋은데요. 재워두면 재워둘수록 연육도 어느 정도 되고 맛도 잘 들기 때문에 오래 재워둘수록 좋습니다. 그 사이 깐양이 다 삶아졌는데요. 삶은 물은 모두 버리고 찬물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번 더 씻어줄게요. 그리고 삶을 때 사용했던 통후추는 한 번 다 걸러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씹히면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대파와 고추 그리고 양파를 4분의 1개 준비해서 볶기 좋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넣고 싶은 채소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기름을 달궈서 채소의 향이 올라올 때까지 한번 볶아주시고요. 깐양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그리고 진간장 1테이블스푼, 미림이나 맛술 1테이블스푼,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 미온과 설탕 1티스푼, 소고기 다시다 반 테이블스푼 넣었습니다. 잘 볶아주다가 썰어놓은 고추를 넣고요. 까먹었던 굴소스도 1테이블스푼 넣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다진 마늘 반 스푼, 그리고 간을 보면서 소금이 필요한 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소 깐양 볶음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대창과 양긴머리를 구우면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가 다 준비가 됐는데요. 석쇠 같은 데 구우면 더 좋긴 했을 텐데 집 안이라는 여건상 팬에다가 구웠더니 바닥에 조금 양념이 타긴 했네요. 그리고 대창이 이렇게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밥이랑 함께 같이 먹어볼게요.
한국에선 보통 동그란 대창만 먹잖아요. 이렇게 넓게 펼친 소대창도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위생 때문에 이렇게 내장류를 잘라서 펼쳐서 판매해야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방법인데 이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귀머리도 한번 먹어볼게요. 막창과 비슷하지만 쫄깃쫄깃한 식감보다는 서걱서걱한 식감이 좀 더 강한 매력적인 맛입니다. 양념도 너무 잘 돼서 이 양념 한번 꼭 따라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안주에는 소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까냥 볶음입니다. 제가 너무 고온에서 삶아서 조금 질기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양념도 강렬하게 해서 밥반찬으로 참 좋았어요. 물론 술안주로도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의 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외식할 때 먹는 내장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양을 이용한 요리도 해봤는데요. 술안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좋은 이 내장 요리들 한번 집에서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양념 어떤 고기랑 먹어도 굉장히 어울리니까 강력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백준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이바이.